자, 이번 시간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범위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론 강의 때 배웠던 PPT 가지고 차분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요렇게 그림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려도 답안 쓰시는 내용들은 다 채워지니까 요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 이게 문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첨예한 견해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려는 입장에서 그럼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심리 범위를 잘 교묘하게 침투하면 결과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한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하는 방법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법에 봤더니 1번 요건 충족되면 허가 처분을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였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 신청했어요. 1번 요건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안 해버리네요. 그럼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 안 되니까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때 이 법원이 어디까지 심리할 수 있는 거냐, 그 심리 범위에 관해서 실체적, 요게 바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까지 심리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실체적 심리설입니다. 그럼 요 입장에 따르게 되면 법원이 어디까지 심리하는 거냐, 얘 신청권 있나? 법에 신청 두 글자 있네. 그럼 당연히 얘 신청권 있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얘 신청했는데 1번 요건 충족됐나? 1번 요건 충족됐네. 그럼 요건이 충족됐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그럼 1번 요건 충족됐으면 행정청한테는 어떤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기속행위니까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에이, 그럼 이 부작위는 위법하지.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행정청은 기속력이 발생하죠. 그럼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인용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청은 요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 입장에 따르면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속행위니까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하고 있다고? 에이, 위법하지. 그럼 행정청은 할 수 있는 처분이 뭐밖에 없어요? 허가 처분을 내줘야 돼요. 법원이 콕 집어서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콕 집은 겁니다. 그럼 행정청은 허가 처분을 내줘야만 돼요.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네요. 그럼 판결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건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위법해요. 그럼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에다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부 처분을 못 내려요.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해야만 돼요? 허가 처분을 내야만 됩니다. 그럼 부작위법 확인 소송 갔는데 한 번만에 허가 처분을 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껍데기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고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는 것과 모습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교묘한 수법에 속지를 않아요. 아니다.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는 신청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법원은 뭐만 심리하는 거냐면 얘 신청권이 있나? 신청권이 있나? 법을 봤더니 신청 두 글자 있어요. 신청권 있네. 그럼 신청권 있으면 허가든 거부든 응답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이 신청권에 대응해서 여기까지 심리하고 끝이에요. 무슨 1번 요건이 충족됐냐, 이게 기속행위냐, 이런 거 심리 안 합니다. 신청권 있다. 그럼 응답 처분할 의무가 있어. 부작위는 위법해. 끝.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읽어봤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든 거부든 응답 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부 처분을 했어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한 거예요. 응답하라고 해서 기속력에 따라서 응답 처분한 거예요.
응답 처분한 겁니다. 그럼 이 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결 취지에 맞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근데 갑은 지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네요. 법관님,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 신청 못해요. 못하죠. 간접강제는 기속력에 따른 처분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게 되면 기속력에 따른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의 심리 범위, 어디까지 심리하는 거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심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응답 처분 의무, 응답 의무가 있는지까지만 심리하는 거다. 그 얘기가 결국 신청권이 있는지까지만 심리하고 끝나는 거다. 이게 바로 절차적 심리설, 우리 판례도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